자, 우리 또 홍익표 의원님은 또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안목과 또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 지금 일단 미국이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뭐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골칫거리인데, 일단 셧다운은 멈출 흐름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미국 시간으로 네. 그 오늘 오후 5시부터 해서 아마 네. 그 예산안 처리하고 표결 처리해서 네. 오늘 저녁 5시부터 해서 한 7시 좀 넘으면 셧다운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해고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게 다시 원복이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 셧다운 됐던 기능들을 다시 해야 되니까, 특히 항공 분야 이런 데가 막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어차피 그런 분들을 다시 그 고용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저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트럼프의 협박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은 다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관세 그 폭탄도 실은 다 이제 좀 뻥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주 대상은 미국이었잖아요. 맞아요,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하고는 이제는 거의 서로 이제 목조르기를 서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예.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된 작년 11월부터 해서 취임한 1월 달까지 한 3월 정도까지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가 심했는데 예. 한 4월, 5월을 계기로 해서 히토리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반격이 더 강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미국도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재미있는 게 지난번 우리 에이펙 때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히토리가 아니라 콩이 대두였어요. 대두 콩. 예. 예.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그 대두에 한 5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네. 그걸 수입을 안 하고 다 브라질 이쪽,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돌렸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강력한 지지 기반이 바로 그런 아이오와나 뭐 이런 농촌 지역들인데, 네네. 이쪽의 농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구 경북 출신의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 사람 때문에 대구 경북 경제가 망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쪽이 와글와글하니까 네. 우리는 다 히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대두 얘기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트럼프 일기 때. 아니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이 네. 옛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네. 경제 봉쇄를 해요. 그때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밀수출을 중단하는데, 네. 밀수출 중단하니까 미국의 농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오래 못 갔습니다. 네. 하다가 어영부영해서 밀수출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싸움을 하지만 서로의 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끝장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몇 년 전인가 캘리포니아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 중국산 안 쓰고 일주일 살기. 결국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결국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데 우리가 한 90년대 중반 이때 제 농담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도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세상의 물건은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냐. 그게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 우리가 그때 실제로 외국 가서 무슨 뭐 관광지에서 뭘 사왔는데 런던에서 샀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런 아주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게 자유무역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측면으로 역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기저기서 이제 파열음이 나는 거고요. 의원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꾸 우리 보고 직접 투자를 하라, 몇 천억 달러 투자하라 이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일부분 이제 좀 어떤 옵션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줬지만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래 이 정도 외국하고 협정을 하면 조약의 형태로 해서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데, 그렇죠.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비준을 해버리면 이후에 다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준보다는 MOU 방식으로 해서 그냥
뭐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MOU는 안 지켜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지금 200억 불 최대 200억 불씩 매년 한 10년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0년간.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 내년 그 지방선거 중간 선거죠, 미국은.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때 달려 있어요. 지금 봐서는 식물 대통령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선거 나오는데 원래 이기던 지역은 서로 가져갔는데 버지니아주 주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 트럼프가 이겼던 데인데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군데 뒤집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대로 쭉 가면 내년 하원 또 상원 그 중간 선거 여기서 상당수 특히 하원에서 이게 바뀌면요. 다수의석이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 되면 우리보다 더 삭막한 게 미국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 또 트럼프 형이 계엄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또 이쪽식으로. 야,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제 2년 반이 뭐예요? 또 금방 끝날 겁니다. 미국이 그거 참아줄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10년간 하는 문제를 정말 협상을 잘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협상을 잘했냐면 한 번에 주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에 나눴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상은 최대 3, 4년 정도 하면 중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더 이상 재임할 수 없거든요.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좋은 곳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우리는 그 수익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상한 곳에 예를 들면 트럼프 친구나 뭐 말된 데는 트럼프 가족이나 이런 이상한 데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이거 미국에서는 일종의 가족 비리나 대통령의 부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그런 청문회가 진행되고 하면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저도 짐작했는데 그 짐작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트럼프의 저 협박에 뭐 그냥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뭐 들어주는 척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야, 이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협상 기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의원님, 트럼프가 있어서 좋은 거는 한반도 평화가 그래도 나름대로 패스트 트랙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에 뭔가 좀 막힌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은 바로 트럼프 집권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현재 한반도 정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영어로 많이 하는 게 딥스테이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관료, 싱크탱크 이런 데가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그 정부의 어떤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걸 이제 나쁜 의미로 이제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워싱턴의 관료들하고 싱크탱크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트럼프가 유일하게 뭐 좋은 점이라 해야 될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런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그런 점은 아주 좋아요. 정말. 과거 이게 이제 유명하게 했던 얘기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군산복 합체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군산복 합체에서 좌지우지입니다. 그 군수산업체하고 거기에 연계된 관료들하고 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과거 바이든 대통령 같으면 북미 정상회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료들이 반대하고 싱크탱크에서 다 반대하니까. 트럼프는 왜 내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한테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가 뭐랄까 지적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유일한 지도자가 김정은 같아요. 나는 뭐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고 좋아하고 우리 깊은 옛날에 인연이 있고 계속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선물이 트럼프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잘 풀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전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예. 쌍중단이었어요. 쌍중단이 뭐냐면 서로 중단하는. 예, 서로 예. 중단인데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다 하지 않고 예. 이 한국과 미국은 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돼서 시작된 거예요. 아, 사실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군사적 위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로 존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약속을 못 지켰죠. 2019년부터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저는 북한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하는데 네. 북한이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만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데 네. 그걸 결국은 합니다. 아. 그러면서 사실은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남북 관계 그리고 그 북미 관계가 넘어가는데 그 2019년에 3월 하노이 회담이 있었어요. 네. 하노이 회담을 하고 나서 그때 결렬됐잖아요. 예. 제가 2019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제 북한 관계자를 만났어요. 예. 그 뭐 저 쌍방울 사건하고도 연루돼 있는. 예.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당시 3월 하노이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한국 정부 측에서의 정보는 우리한테 준 정보는 트럼프가 스몰 딜이라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였고 자기가 일본 측에서 또 북한에 정보를 줬대요. 네. 일본 측에서의 정보는 합의 안 된다, 결렬이다. 그래서 일본이 정확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트럼프하고 만남이고 한국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고 잘 될 거란 얘기가 있으니 갔는데 결국은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 화가 나서 돌아왔대요. 아이고 진짜 개망신이었죠 사실은. 예. 그 기차를 타고 며칠을 갔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다 그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처벌이라는 거는 뭐 숙청당하고 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노동교화형이라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어디 노동현장 가가지고 협동농장이나 공장 가가지고 일하고 오는 거예요. 몇 개월. 노역을 사는. 예, 노동교화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스스로의 정신적 개조를 하고 오라는 의미죠. 노동교화형이라고. 예. 김영철 부장도 그래가지고 그 상당 기간 3개월인가 몇 개월 내려갔다 왔어요. 그때 잠시 사라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지속되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래놓고 북한이 변덕을 부렸다, 심술을 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건 앞으로 한반도 평화 얘기를 못하죠, 사실은. 그렇죠.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내려오려면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시네요. 저는 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단은 우리도 뭐 영구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이 있잖아요. 잠정 중단, 그렇지. 북한이 일본 뭐 딴짓을 하거나 그럴 그렇죠. 때는 북한도 핵실험 그 영구 중단이 아니라 그 북한도 잠정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훈령 조작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 모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훈령 조작이라는 게 있었어요. 훈령 조작. 그 임동원 장관하고 그것 때문에 임동원 장관이 좀 고초를 겪으셨던 건가요? 그 임동원 장관은 이제 그 차석 대표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에 임동원 장관이 대표로 갔고 그것을 라인을 관장했던 게 당시 안기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누구더라 아주 보수적 인사 분이 있는데 그 임동원 장관의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그 내용이 좀 나와요. 훈령 조작 얘기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이 이산가족 면담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전달 안 한 거예요. 그 대표단에. 네. 그러니까 대표단에서 그 의뢰를 했어요. 네. 물어본 거예요, 본국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저도 북한에 통일부 했을 때 옛날 2007년 정상회담 그 즈음에서 그 평양을 여러 차례 이제 정부 대표단으로 가고 했을 텐데 뭐냐면 보안 장치에서 선을 깔아요. 네.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본국에 훈령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이거 네. 어떻게 합의해야 되냐? 예. 북한의 요구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예. 물어보면 본국에서 대통령이 지침을 주겠죠. 예, 지침을 주는 거예요. 네. 지침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지침을 국정원에서 그때 안기부가 씹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망을 안기부가 관리하거든요. 지금 국정원.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건 통신 보안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관리하는데 그 합의하라고 한 그 훈령을 노태우 대통령의 훈령을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령 조작이구나. 예.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동복 씨 아니었습니까? 이동복 씨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그 예. 국정원장 예, 특보. 국정원장 특보로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때 임동원 씨 국정원도 아니고 이제 안기부였죠. 그때는 네. 안기부였죠. 그래서 예. 이제 하도 이상해서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임동원 당시 대표한테 갈 때 무조건 잘하고 합의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네. 저 대통령하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걸 못 받았냐 이렇게 돼가지고 논란이 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공직자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했네. 예. 이동복 씨가 훈령 조작 사건. 네. 예, 훈령 조작 사건이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유명한 그때 한 건데 결국은 이 남북 관계에서 대화할 때 이 한미연합훈련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보수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그래 잠정 중단하지, 예.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때 한 2년인가 중단을 했었어요. 쌍중단이라고 그래서. 근데 네. 그런 조치들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자, 어떻게든 좀 뭔가 진도를 나가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뜻인 것 같고요. 예. 이 국면에서 좀 슬기로운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소신을 갖고 그냥 아무리 미국의 상황이 뒤바뀌더라도 뚝심 있게 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 진짜 뭐라 할까요? 밥상 다 차려놓고 아이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식사 못한 케이스나 마찬가지. 그렇죠. 밥 다 차려놓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모셨는데 의원님 좀 여전히 그 서초 지역위원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